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9호 제1면 기사입니다. 또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지역 2억 5,700만원, 군지역 1억 6천만 원에서 올해 시지역 3억 3,900만원, 군지역 2억 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 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한 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 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 원을 17만 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 군 적극행정 동료,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 은 28일, 월, 장애인연금법 등 사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사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 시 예외적 동해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 조사 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 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기도 관광지 시설 개선, 인식 개선, 교육 등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들이 문턱 없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군 관광지 공모를 통해 용인 한국민속촌 부천시립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성 3.1운동기념관 포천 산정호수 양평세미원 등 6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국민속촌에는 수유시설을 설치해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야간 전용 안내판을 설치했다. 부천시립박물관에는 가족쉼터 조성 및 동선 확보 사업을 추진했고 안성맞춤박물관에는 경사로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이외 3곳도 관광지 맞춤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 23억 원으로 임진각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임진각 평화누리 산책로의 턱 없애기, 포장면 평탄화, 경사면 완화 등의 산책로 교체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아기 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화장실 안전 손잡이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등의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도는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해 401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또한 무장애 관광지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0개소 관광지의 관광약자별 맞춤 정보를 수록한 안내지도를 각 3,000부씩 제작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제한 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보장구 용품 및 수어 홍보 영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경기여행 누림으로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대형 버스 2대를 총 97회 운영해 장애인과 동반자 1085명에게 도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으나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정차 없이 왕복 2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35회 추진해 도내 장애인과 동반자 380명에게 일상의 여유를 선사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는 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내년에도 최소 3곳 이상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차별 없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에 환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의, 의원의 2년 새 개월여간 노력의 결실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대도시형 시흥시, 중소도시형 의정부시, 도농복합형 구리시가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의 학습 자원의 발굴과 평생교육 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2018년 의정부 시청 로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친구들의 노숙 농성을 한 달간 하면서 학령기가 끝난 친구들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7년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국가 평생교육 예산 중 0.01%만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쓰이고 있어 농성 당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의 경우 11곳이 운영되었고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건립되지 않아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이후에는 교육의 기회가 사실상 단절되었던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다. 이 의원은 대표적 단체인 4.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4.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각각 간담회 개최를 하여 부모님, 관계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노력을 이어갔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도 중개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하였고 도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TF, 팀을 꾸려 5차 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권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나아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고 13명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회가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돼 경기도의회 표창을 받고 한국지방의정회 주최로 열린 2020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대상을 받는 영광도 이어왔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동안의 결실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2024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앱 서비스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앱 서비스를 추진한다. 소규모 민간 편의시설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런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설 이용과 주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단과 턱으로 인해 출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 시설 검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을 채용해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 현황이다. 도는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채용을 통한 현장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로 보급 사업은 내년에 도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소규모 점포 200여 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는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고 차별에 순응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민 누구나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확대, 심리 상담과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